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 소방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방관이란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인데요. 이를 위해 때로는 목숨을 던져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겪는 고통은 꼭 육체적인 것뿐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들 역시 많은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소방관분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한 소방관이 무려 2,50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무 중 순직자는 무려 20명이고 부상을 당한 공상자는 2,489명입니다. 문제는 다치거나 사망하셨는데도 순직이나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근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하셨는데도 그 병이 직접적으로 소방관 업무 중에 생긴 것인지 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병이 죽음의 직접적 원인이 맞는지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상지에는 바로 소방관 개인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어찌어찌 낸다고 해도 인정을 받는 사람은 소수인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순직이나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매년 1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의 사명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호받고 있는데요. 2009년 상반기 119 신고 건수는 무려 517만 5,251건으로 하루 평균 28,435건 이렇게나 됩니다. 또 소방관은 대부분이 지방직으로 관련 인력과 예산의 편성, 장비 구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탓에 예산과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방의 경우는 우선 인력 자체가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5명이 출동해야 되는 현장에 3명이 출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도 장비 자체도 노후화된 장비를 쓰느라 말 그대로 사람을 구해도 그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참담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변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이는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하는 어떤 이런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돈입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한 인력과 장비 부족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이죠. 재정이 어려운 지방들은 소방 관련에 제대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의 법정 인원 확충과 국가 공무원직으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국가가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열악한 지방직 소방관들에 대한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공공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이 개인의 사비로 안전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대한민국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10명인데요. 자, 미국은 1,075명, 일본은 820명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다가 노후화된 장비까지 사용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018년 국감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에 모두 53명의 소방관이 자살했으며 같은 기간 임무 중 순직자는 19명이었습니다. 자살하신 소방관이 임무 중 순직자보다 대략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퇴직 후 평균 수명도 69세로 공무원 중 가장 짧습니다. 아무래도 이 업무 특성상 화재로 인한 어떤 화상이나 가스 등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고 감염성 질환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다 보니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거나 돌아가셨는데도 그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해 순직으로 처리도 못 받고 병원비나 부상을 치료하는 부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죠.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는 이런 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무도한 짓들을 하는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2018년 4월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취객 윤모 씨를 구급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그에게 차량과 병원 내에서 폭행을 당하고 한 달 뒤 숨진 고 강현희 소방관 사건 이후 소방관을 폭행하면 가중처벌되거나 구급대원들에게 호신용 도구를 소지하게 하는 법안이 몇 가지 발의되었지만 단 한 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고 강현희 소방관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이에 반발하고 동료 소방관들이 1인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공론화가 된 후 재심을 거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강현희 소방관은 머리를 5회에서 6회 정도 가격당했고 이후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가 2018년 4월 5일 쓰러지셨고 이후 수술을 받았지만 뇌출혈로 5월 1일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기사로 사건을 접한 저도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 강현희 소방관은 1년 가까이 유족분들과 동료들이 함께 싸워 간신히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셨습니다. 2006년과 2009년 사이 통계로는 구급대원 폭행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취객을 이송하다가 생기는 경우라고 하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 걸러 얻어맞는 이런 현실,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에서 소방관, 이 파이어파이터들이 받는 존중과 대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건이나 장비 수준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내는 존경과 존중이 매우 크다는 말이죠. 소방 공무원의 업무는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소방관 전문치료병원인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립해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더 나은 처우 개선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민들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명감만이 아닌 그분들의 바로 뒤에 국민의 존경과 신뢰, 존중이 있다는 것을 소방관분들이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J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